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소개 및 합격 전략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기에 대한 과목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과락은 없는지, 그리고 기출문제의 요즘 패턴, 유형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자, 이런 것은 뭐 한번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합격 전략입니다. 합격 전략.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간 합격이죠. 단기간 시간과 노력,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기에 대한 정보는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뭐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최근에 바뀐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정부 부처가 바뀐 시점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바뀐 시점이 있는데요. 이 바뀐 시점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답을 엉뚱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최근 바뀐 유형이 적용이 된 그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 독학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사포스트에 제공해드리는 강의하고 자료들은 모두 이런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무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요, 이 바뀐 내용도 문제가 되지만은 최근에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요, 어떤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 하나에 20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까? 시험에는 나와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공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만 해도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나올 거리들만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적중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자료, 제대로 된 강의가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들, 그런 자료들을 다 제대로 이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컴퓨터 용어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용어들 차근차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잘 들으시고 모두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합격하지 마시고, 합격은 다 하겠지만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할 여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쭉 해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7년 시험 일정 살펴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1회, 2회, 4회 시험이 있습니다. 자, 사무자동화는 3회 시험은 없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작년하고 다른 점은요. 보통 필기 시험은 일요일 시험이 있는데요. 사회 시험이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주시는 질문 중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하고 정보처리 산업기사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응시를 해야 되는 건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혼란을 느끼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풀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턴대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출제되는 패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이라든지 수업 진행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가 뭐죠? 여러분들 스스로 물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무자동화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서 필기 4개 과목에 대해서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맞습니다. 사무를 자동화를 하는 거죠. 사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사무자동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왜 사무자동화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컴퓨터에 비해서는 빠르고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사무 처리하는 것을 사무자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는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자동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사무자동화에 하는 예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교장 선생님이 전교에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이 1000명의 학생의 성적을 조사를 해서 석차를 매겨서 성적 우수자 3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싶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예요. 자,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총점을 구해서, 총점을 서로 비교 판단해서 석차를 구해서 거기서 1등, 2등, 3등을 뽑아내야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데이터, 이것은 데이터예요. 데이터란 것은 사실과 지금 주어진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처리를 해서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값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날씨라든지 오늘까지의 날씨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날씨 같은 경우에는 정보죠. 자, 내일 날씨를 알게 되면은 내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산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의 날씨는 데이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뭐 사계절 동안 날씨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내일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야만 교장 선생님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전문가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총점을 계산하고 석차를 구해서 성적 우수자 3명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컴퓨터, 대표적인 사무기기가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0명의 학생의 총점을 구하고 석차를 구하는 거, 물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정보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전문가,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성적 우수자인가,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이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정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 중에서 영희, 철수, 이런 것은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80점,
40점, 100점 이런 것들은 수치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사진,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입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내부에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입력 장치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만 저장해서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자, 총점이라는 정보, 석차라는 정보.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건지 컴퓨터에게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해줘라. 자, 그것은 총점이다. 그리고 총점을 서로 비교 판단해서 정렬해서 석차를 매겨라. 자, 이런 것은 컴퓨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명령어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컴퓨터가 이해를 하죠. 컴퓨터는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1과 0밖에 몰라요. 1과 0. 자, 이 기호 한번 보셨습니까? 자, 전자장치,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전자장치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전원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들어간 상태, 0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1과 0밖에 몰라요. 1과 0밖에.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람이 명령어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와 명령어를 더해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 데이터만 넣어서 될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컴퓨터 내부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자, 컴퓨터 내부에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억장치. 그래서 기억장치에다가 명령어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기억만 해서는 안 되겠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 자, 그 처리를 누가 하느냐? 프로세서가 합니다. 프로세서. CPU라고 얘기하죠. 중앙처리장치. 그래서 CPU에서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해요. 처리하면 그때서야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컴퓨터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은 모두 1과 0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를 통해서 모니터라든지 프린트를 통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화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상장,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한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무 처리하는,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를 처리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사무 자동화 필기의 4개 과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왜 사무 자동화 필기가 이런 4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사무 자동화 시스템. 자, 사무 자동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먼저 필요하겠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죠. 팩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장비들. 그 다음 기술, 관련 기술들. 조금 전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입력장치에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프로세서가 처리하고 출력장치를 통해서 출력이 된다. 자, 이런 과정들이 복잡할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양할 겁니다. 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실 겁니다. 자, 이게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자, 사무 경영 관리 개론. 자, 사무 경영 관리 개론. 자, 경영하고 사무하고는 밀접한 관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장치들, 그리고 사무 조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을 연구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무 경영 관리 개론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생산성을 높이자는 얘기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죠. 컴퓨터 내부에 입력을 하는데 단순하게 데이터만 넣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C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C 언어. 자, C 언어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자, 운영체제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릅니다. 자, 1과 0밖에 모르는 컴퓨터를 사람이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하기가 힘들죠.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하는 인터페이스 역할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운영체제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윈도우 XP가 되는 겁니다. 자, 윈도우 XP를 이용하게 되면은 마우스 클릭하면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과 0으로 된 언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마우스만 이용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운영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람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정보통신개론, 통신. 자, 여러 개의 장치들끼리 서로 통신해야겠죠.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자, 컴퓨터는 L 회사의 제품이고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S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르고 장치도 다르고 이런 장치들 서로 연결돼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기기 간의 통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통신기기라든지 전송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개론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필기에서 이 3개 과목만 응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컴퓨터의 개념에 대해서, 사무자동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 4개 과목을 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합격 점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점 미만은 이제 과락이 되는데요. 자, 개수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총 80문항이에요.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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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항. 그래서 80문항 중에서 48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60점 이상이 돼요. 그리고 과목별로 해서 8문항 이상은 맞추셔야만 과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점수가 높아요. 근데 한 개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부족하게 해서 7개 맞췄습니다. 불합격입니다. 과락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과락을 피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렵게 출제가 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경영관리개론에서 지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필기가 4개 과목이고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5과목이에요. 자, 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 수가 이제 정보처리가 많죠. 자, 그리고 실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기는 말 그대로 작업형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형태예요. 직접 어떤 결과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그러니까 필기 형식이에요. 필기. 물론 필기에서는 그 사지선다형이죠. 4개의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실기에서는 보기가 4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0개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필답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같은 경우에는 필기 형식의 실기고요. 사무자동화는 실습형, 작업형의 실기 방식입니다. 자,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학습량은 정보처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정보처리가 더 높아요. 사무자동화가 더 높아요. 왜냐면요. 정보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이 변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사무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만 여러분들 잘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무자동화가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는 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무자동화는 기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처리 같은 경우에는 기사와 산업기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목표한다 하더라도 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시에 응시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 컴퓨터 이용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정보처리가 훨씬 학습이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뭐 엑셀이라든지 액세스, 파워포인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기사만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사무자동화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보다도 사무자동 산업기사가 좀 쉬워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시에 응시하지 않는다 하면은 사무자동화를 준비할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더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한 면에 100개의 트랙, 뭐 트랙당, 뭐 섹터, 뭐 기록이란 얘기 나오고요. 뭐 디스크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여러분들이 아리아 한글을 이용해서 문서 작성을 하면은 만일 문서 이름이 a.hwp다.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하드디스크에 용량이라는 게 있겠죠. 그 용량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섹터, 디스크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암기를 해서는 안 되죠. 왜? 문제가 바뀌어서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무경영관리개론에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죠.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경영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급원들로부터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형식화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다. 자, 이게 뭐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은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자라고 봤을 때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데이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취합을 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의사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람이 하게 되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잘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에 초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결정 지향이다. 요약된 정보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요약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고 통제 지향적이다. 맞죠? 근데 1일 운영 지향적이다. 이건 아니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한 달 후, 1년 후, 몇 년 후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다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의 정의를 아셔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답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정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엑셀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문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 때 다룰 프로그램들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에서 데이터 발생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가 원격지에 설치된 컴퓨터와 통신 회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형태가 무엇이냐. 자, 은행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서 단말기를 컴퓨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원격지에 멀리 있는 컴퓨터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컴퓨터가 서로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형태,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은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은행 지점에서, 자, 이게 지점이라면은, 자, 지점에서 입출금 작업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본점이 되겠죠. 본점에 있는 슈퍼컴퓨터하고 서로 이제 그 라인이 통신회선이 연결돼서 이제 직접 이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런 환경은 우리가 온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다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2008년 2회 때 사무경영관리 개론에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이 지식경제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2008년도에 그 정보통신부라든지 과학기술부라든지 폐지가 되고 변경되었습니다. 부서가. 그래서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부 일부하고 과학기술부 일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이제 통합되었죠. 통합돼서 이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예전에는 이 문제가 정답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답이었어요. 예전 기출 문제는. 그러니까 2007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정보통신부가 이제 정답으로 그렇게 보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 부처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자, 2009년 2회 때 출제된 문제인데요. 다음 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법규 문서는 해서 관로가 2개 나왔네요. 이런 문제를 정답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이 이제 라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무관리 규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 1절에 3조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시험장에 가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퍼스트에서는 사무경영 관련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관련된 그 요약집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이게 한글 파일로는 30장이 넘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거리들만 요약집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그 내용을 보시고 시험장 가십시오. 자, 강의에 대해서 수업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합격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합격하지 않고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의 자체가 초보자 위주, 그러니까 비전공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비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어때요? 강의가 어렵습니까? 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용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개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어 자체를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도 쉽게 개념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10년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10년간 기출문제를 제가 다 분류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의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필기가 기출문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한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 합격의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강의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강의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교재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교재와 강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 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개념 이해를 통해서 변형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요. 예외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출풀이. 자, 10년 동안 기출문제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출문제 풀이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한 5일 정도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불합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경되었던 내용들도 제가 특강이라든지 추가 자료로 계속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 1%도 불합격할 수 있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적중률 높은 강의, 자, 중요도를 구분한다. 각 강의들 들어보시면은 별표로 표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표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보시고, 학습을 좀 집중력 있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복습할 때 좋아요. 복습할 때 별 표시가 많은 문제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합격을 보장해 드리고요. 반복하는 횟수 제한이 없죠. 얼마든지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장소 제한 없죠. 어디서든지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연장을 해드립니다. 다른 이제 바쁜 일이 있으셔서 시험을 응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불합격하는 경우는 강의를 듣지 않아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강의만 들으시면 대부분 합격하시는데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불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다음 시험까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2번 응시를 하는데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합격하는 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설명드리는 대로만 따라만 오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비전공 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의만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합격 전략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학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